안녕하세요. 서귀포 건축문화기행 해설사 주성혜입니다. 저는 지금 서귀포 건축문화기행 제9코스인 성읍민속마을에 나와 있습니다. 성읍민속마을은 바로 정의현이라는 곳에 있었는데요. 정의현은 제주도가 한 개의 목과 두 개의 현으로 나눌 때 제주목, 그 다음에 이 성읍이 있는 정의현, 그리고 대정읍이 속해 있는 대정현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정의현은 원래는 성산읍 고성리에 있었는데 그쪽은 이제 행정 처리를 하기에 너무 동쪽으로 치우쳐 있어 어려움이 있었고 또 태풍의 피해가 굉장히 심했습니다. 거기에다가 우도를 통해서 들어오는 외구의 침입이 잦아가지고 행정 처리하기에 굉장히 불편함을 겪어서 바로 이곳 성읍으로 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세종 5년에 이전을 했는데 그 이후로 약 500년이 지났기 때문에 이 마을은 이미 500년의 역사를 가진 마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984년도에 국가지정문속문화재로 188호로 지정이 되었고요. 뒤에 보이는 곳이 바로 정의현성인데요. 성읍 민속마을을 둘러싸고 있는 성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희가 정의현성에 올라가서 성읍 민속마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서 있는 곳은 바로 성읍 민속마을에 있는 정의현성 위입니다. 이 성곽 위에 서 있는데요. 정의현성은 외적의 침입 방어보다는 행정적인 목적으로 세워진 거였고 원래는 정의현이 고성리였기 때문에 그쪽에 있던 성을 이쪽으로 이설을 했다고 합니다. 길이 896m, 높이 4m, 그리고 이 폭이 거의 4m에 이르는 이 성곽을 쌓는데 5일 만에 했다고 하니까 굉장히 많은 성읍 주민들이 동원되었을 걸로 여겨집니다. 그리고 이 성에는 지금 보여지는 것처럼 저쪽 뒤에 네모나게 치성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그 위에 누각이 설치되어 있다 그러면 그거는 주로 포로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남문은 옹성으로 쌓아져 있는데요. 레이더 기지처럼 외부의 동태를 살피는 그런 역할을 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현재 성읍에 있는 이 정의현성에는 서문과 남문이 있던 대로 복원이 되었고 그 성읍 민속마을 안에 앉는 정의현감이 그다음에 업무를 보던 일관원도 복원이 돼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성읍민속마을 안에는 많은 민가가 있는데요. 그 가옥들이 그 옛날 그대로 보존이 되면서 현재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는 정의향교에 나와 있습니다. 제주도에는 향교가 3개가 있었는데요. 제주시에 있는 제주향교, 그 다음에 성읍 안에 있는 정의향교, 그리고 대정읍에 있는 대정향교가 있습니다. 이 정의향교는 다른 향교와 조금 다르게 향교의 배치가 좀 다른데요. 원래 향교는 전묘 후학 또는 전학 후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평지일 경우에는 그 대성전이 앞에 있고 명륜당이 뒤에, 강학공간인 명륜당이 뒤에 있는데 여기 정의향교는 배양공간인 대성전하고 강학공간인 명륜당에 나란히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향교는 대성전이 남쪽을 바라보게 되어 있는데요. 정의향교는 동쪽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정의향교에는 이제 건물이 학생들이 기숙사라고 할 수 있는 동제와 서제가 있고 지금 제 뒤로는 대성전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성전 바로 옆으로 명륜당이 있는 거죠. 여기는 원래 이제 교육과 그 공자님을 비롯한 성현을 모시는 제사를 지내던 곳이었는데요. 가보 개혁 이후로는 이제 교육 기능은 사라지고 그냥 배향 공간으로서만 지금은 현재 봄, 가을에 석전제라는 제사만 지내고 있다고 합니다. 이곳은 바로 남문 가에 위치한 고평호 가옥인데요. 남문 지나서 바로 있기 때문에 관광객이 가장 많이 오는 곳입니다. 또 그만큼 이 집에 특색이 있는데요. 다른 집들에는 없는 이문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문간은 바로 바깥 대문을 얘기하는데요. 제주도에는 많이 쓰지 않는 형상입니다. 원래 제주 초가는 사국 형상이라고 해서 안거리와 마주보고 있는 밖거리 양쪽으로 모거리를 두거나
한쪽에 모거리가 있으면 다른 한쪽에는 누울 이런 걸 두는데요. 이 집은 보시다시피 우엉팥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국 형상을 하고 있는데 초가집을 지을 때는 세 가지 정도 가장 중요한 재료가 있습니다. 현무암과 그 다음에 흙, 그 다음에 새가 있습니다. 현무암은 보시면 바로 외벽을 만드는 데 필요하고요. 흙은 그 돌과 돌 사이를 메꾸는 역할을 합니다. 또 그게 바람을 막는 역할도 하겠죠. 그 다음에 새는 바로 지붕을 잇는 것입니다. 근데 지붕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른 지역의 지붕보다 약간 높이가 높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성읍마을의 특성상 겨울에는 눈이 많이 옵니다. 그럼 눈이 많이 오면은 이 초가 지붕이 그 무게를 감당하기 힘들기 때문에 빨리 흘러내리게 해야 되기 때문에 경사도가 여기 제주도에서도 다른 지역에 비해 좀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람에 지붕이 들리는 것을 막기 위해 보면은 이형으로 지붕을 다 묶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처마 밑에 대를 설치하여 지붕을 묶어 놓았습니다. 그 벽체를 보면은 겉에는 현무암과 흙으로 해서 보면은 옆에 모서리를 보면은 위쪽으로 올라갈수록 살짝 기울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사람이 손으로 쌓을 때 무너지지 않게 안정감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고요. 안쪽에 내벽이 또 있습니다. 대나무나 이런 걸 엮어서 놓고 그 위에 흙을 발라가지고 난방을 유지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서귀포 건축문화기행 9코스의 마지막인 조이룬 가옥에 있습니다. 이 집은 제주도의 전형적인 사국 형상, 바로 앞마당을 중심으로 해서 미음자형 형태로 되어 있는데요. 이 집이 다른 가옥들과 다른 점은 객주집이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 집에 들어와 보면 소나 말을 묶어두는 헛간 개념으로 보이는 건물들이 많이 있고요. 이런 건물들이 실제로 뒤에 옛날 정의현에 객사가 있던 곳 앞에 자리하고 있어 객주집으로 쓰였을 거라는 게 맞는 듯 싶습니다. 이 건물은 조이룬 씨의 할아버지가 1901년도에 지었다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이 평수가 325평에 달해서 굉장히 대지가 넓습니다. 그래서 뭐 소나 말을 많이 키웠던 것처럼 평수도 매우 넓어서 굉장히 부유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보시면 이렇게 나무를 받쳐놓은 저거는 풍채라고 불리는데 이 성읍 민속마을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비바람이 불 때나 눈보라가 칠 때 저것을 내려서 막기도 했지만 태양볕이 너무 뜨거워도 저것을 이용해서 그늘막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풍채 옆으로 보면은 좀 단을 좀 높이 쌓아서 놓은 곳이 있습니다. 저것은 바로 옆이 정지, 부엌이라서 거기다 물허벅을 놓는 자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읍 민속마을에서는 이 가옥 안에 들어와 보시면 그때의 생활상들을 볼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서귀포 건축문화기행 제9코스인 성읍 민속마을을 돌아보았는데요. 그냥 봤을 때와 역사를 알고 볼 때는 다르게 다가옵니다. 여러분들 이 성읍 민속마을에서 500년 전에 이 성읍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그 가옥에서 그 문화를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